네, 이번엔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AN에 대한 급수와 BN에 대한 급수가 모두 양항급수이고, 그리고 여기서 수열 BN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수렴한다고 하면, 자, A번.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AN이 BN보다 클 때, 그러니까 모든 항이 BN보다는 AN이 항상 클 때, 그 AN에 대한 급수에 대해서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말할 수 있느냐 물어봤죠. 근데 저희가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BN이 작은 수열에 대한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큰 수열에 대한 급수는 사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비교 판정법에서는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 판정법은 판정 불가이고요. 그럼 B번, 모든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모든 항이 큰 수열에 대한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것보다 작은 수열은 수렴한다가 이게 비교 판정법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게, 둘 다 양항 AN이나 BN이나 양항 수열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양항 급수인 경우에만 이 비교 판정법이 성립한다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하여라.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수를 봤을 때 이 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일단 감으로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제 발산한다 그러면 이 주어진 수열보다 더 작은 수열, 발산하는 작은 수열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수렴한다 라고 그 방향으로 나가실 거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 주어진 수열보다 수렴하는 조금 더 큰 수열을 찾는 게 이제 비교 판정법의 이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열의 형태를 한번 쭉 보니 그 n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급수 중에 P가 3인 급수량 형태가 비슷하니 왠지 수렴할 것 같죠. 그러니까 수렴한다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 수렴한다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이 수열보다 수렴하는 큰 어떤 수열을 찾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좀 더 큰 걸 찾으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크면서 수렴한다는 걸 빨리 보일 수 있는 수열은 그 8만 없애주면 됩니다. n의 세제곱분의 1. 자, 분모가 8만큼 줄었으니까 전체는 커졌겠죠. 예, 대소관계가 맞고, 그 오른쪽에 이 수열에 대한 급수를 조사하니 이거는 P가 3인 P급수이고, 따라서 수렴을 하죠. 더 큰 급수가 수렴을 하니 그것보다 작은 급수는 수렴한다가 비교 판정법의 결과입니다. 자, 3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여기서도 수렴할지 발산할지 우선 정해야 되는데요. 밑에 분모를 보니 n의 그러니까 지수가 2분의 1제곱과 1이 있으니까 2분의 3제곱이 분모에 있고, 분자에는 n의 1제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해보면 n의 2분의 1제곱분의 1 해서 왠지 P급수 중에 P가 2분의 1인 발산하는 급수랑 좀 차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왠지 발산할 것 같아서 발산하는 방향으로 비교 판정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놔둬보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급수의 이 수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산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려면 이것보다
작으면서 발산하는 걸 찾아봐야죠. 이것보다 작으면서 뭔가 발산하는, 쉽게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수열을 제시하면 되는데, 우선 요거에서 분자를 줄이면, 분자를 1만큼 줄여서 이렇게 놔두면 이쪽 왼편이 작죠. 1만큼 작아졌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간단히가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되면 루트 n분의 1이, 자, 요런 급수, 루트 n분의 1이라는 급수는 p가 2분의 1인 발산하는 p급수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p급수보다 큰 급수이니까 이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을 관찰해 보니, 이 3만 없으면 10분의 9의 n제곱 형태와 굉장히 차수 입장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이제 이 급수가 되겠죠. 그러면 왠지 요 10분의 9, 공비가 10분의 9인, 요거는 공비가 10분의 9인 급수가 될 텐데, 그럼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왠지 이 급수는 수렴할 것 같으니까 수렴하는 방향으로 비교하려면 주어진 이 급수의 수열보다 큰 어떤 수열을 찾아서 그것의 급수가 수렴하는 걸 주면 이 작은 거는 당연히 수렴하게 돼 있죠. 자, 더 큰 걸 찾으려면 분모를 3만큼 줄여주면 더 커지죠. 이렇게. 자, 이래서 10분의 9의 n이고, 자, 오른편에 있는 10분의 9의 n은 등비급수이고 바로 수렴하는 값까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 그래서 10분의 1에 10분의 9고 약분되니까 9로 수렴하는 등비급수이고, 따라서 주어진 급수보다 큰 급수가 수렴하니 그거보다 작은 급수는 당연히 비교판정법에 따라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다음 5번은 K분의 lnk인데, 왠지 lnk가 없다면 조화급수가 되겠죠. 근데 조화급수는 발산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 K분의 1이라는 이 조화급수도 발산하는데, 하물며 거기에 어떤 분자에 어떤 양수, 1보다 더 큰 양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발산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발산할 것 같다는 쪽으로 비교 판정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발산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수열보다 더 작은 수열을 찾는데, 발산하는 그 급수가 발산하는 수열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자, 작은 것은 ln은 지금 1보다, lnk는 언제고 k가 2보다 크면 lnk가 1보다 크게 돼 있죠. 그래서 k가 2보다 큰, 즉 k가 정수여야 되니까 k가 3보다 큰 조건 하에서는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조화급수로 발산을 하니까 주어진 급수도 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그 급수 발산, 수렴 발산 판정을 할 때 꼭 첫 번째 항부터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요 조화급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게 무한히 나가는 것이고, 주어진 급수는 1분의 ln 1이니까 0, 2분의 ln 2, 3분의 ln 3, 4분의 ln 4까지 해보죠. 이렇게 쭉 더해가는데, 사실 이 조화급수가 발산하죠.
발산하는데 이 전체 계속 더해 나가면 발산하는데 그 중에 이 전체를 더하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무한대에서 요 1과 2분의 1과 3분의 1을 뺐다 그래도 나머지 자체도 어차피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유한한 수를 빼봤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주어진 죄송합니다. 이게 lnk였네요. 주어진 급수도 이 세 번째 항 이후 네 번째 항부터 쭉 무한대까지 더하는 것은 요 위에 조화급수보다 더 크죠. 조화급수의 네 번째 항 이후 무한대항까지 합이나 주어진 급수의 네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합을 비교를 하면 이쪽이 큽니다. 항상 크죠. 그러니까 요만큼 네 번째 항부터 무한대항의 조화급수 일부분 요만큼만 해도 이미 발산해 버리는데 그것과 딱 정확히 비교가 되는 이 주어진 급수의 네 번째 항부터 무한대항도 발산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유한한 항 몇 개, 3개를 더 더해봤자 이 전체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급수의 수렴 발산은 꼭 첫 번째 항부터 고려해서 수렴 발산 판정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계를 더 더하나 유한계를 더 빼나 이제 수렴 발산의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